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거든, 이런 현상을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존감, 자아감이 오히려 겸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편협한 시각을 강화해주고 반항실 효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자리를 오래 비웠었는데 그동안 여러분께 축하받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었거든요. 2주간 아내의 출산과 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을 다녀오면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결코 제 스스로 배우거나 익힐 수 없었던 정말 값지고 소중한 삶의 신비함과 감사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체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시기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각종 언론에 쏟아지던 뉴스들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인기와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낀과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내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고민들에 도움을 준 내용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며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빠가 된 규똥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겸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기와 부를 얻고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나를 낮춤과 동시에 나의 성공과 부가 오직 내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나 자신보다는 타인과 주변, 세상과 대중을 지켜 세워주는 덕목입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롱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유재석님이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겸손은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왔죠. 노자 제66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의 왕이 된 까닭은 스스로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의 윗자리에 있으려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며 민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만은 인간을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인간을 결합한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천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말했고요. 이 밖에도 많은 현인들과 위인들이 겸손을 제1의 미덕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루스트 사회과학 연구센터 소장 데릴 반 통겔에는 그에 져서 겸손의 힘에서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자기 존중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틀릴 때보다 옳을 때가 많으며 내 능력은 특별하고 내 실수는 우연이라고 보는데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거든 하고 생각하는 규똥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매년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같은 연령대에 또 같은 삶의 단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떠올린 후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1에서 100까지 평가해 보라고 했는데요. 중간값인 50이 자신이 떠올린 그룹에서 평균이라는 이야기고요. 1로 갈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100으로 갈수록 완전히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평가 항목은 4가지였어요. 똑똑한 정도, 사교성, 운동신경, 매력도. 이 4가지의 항목을 각각 평가한 후 평균을 내라고 했는데요. 수년에 걸친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 점수는 65에서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역시 겸손은 정말 쉽지 않은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공해서 롱런하며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만큼 이 겸손을 갖추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릴 반 통계례는 역시 동일한 자신에 져서 겸손의 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인 자존감, 자아감이 오히려 겸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요. 자존감이나 자아감이 강조되면서 자신을 노출하는 태도, 견해, 신념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엔 친구, 뉴스 채널, 정보 출처를 선별적으로 고르게 되었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점점 더 좁은 시야를 갖게 함과 동시에 편협한 시각을 강화해주고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요.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매체의 구독도 쉽게 차단이 가능하죠. 이 모든 선택들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반항실 효과로 이어집니다. 반항실 효과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고방식이 돌고 돌면서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되는 효과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을 접하지 않고 귀를 막고 걸러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반항실 효과는요, 모든 개념과 이념을 양분화하게 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젠더 갈등, 정치 성향, 갑질 등 떠오르는 사회 갈등들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를 자존감, 자아감이 강조되는 요즘의 세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릴은 겸손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에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하게 하고요. 이해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존중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겸손은 나에게 너무 몰두하지도 지나치게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나의 자아가 세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칭찬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나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요. 비난이나 비판도 기꺼이 수용하죠. 결과가 좋지 않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줄 알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는 욕망을 거부하며 잘못을 시인하게 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점점 부족해져가는 공감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와, 그저 겸손했을 뿐인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켈리 최님의 저서 웰팅킹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또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할 때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면 옆길로 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켈리 최님이 이 책에서 소개하신 여러 핵심 가치 중 제가 골랐던 것들은 공감, 겸손, 윤리, 가족, 건강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핵심 가치 안에 겸손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어떠한 성공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출 때, 즉 겸손함을 유지할 때 더 인정받고 큰 사람이 되며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제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세상에 나온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는 무리겠죠.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저부터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제 채널이 잘 돼서 성공한 유튜버로 일컬어지는 날이 왔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겸손이 부족한 모습, 오만한 모습, 자만하는 모습이 보이면 많은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똥이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